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귀국 인사 드립니다. 네, 어저께 전 오후 늦게 와가지고 뭐 짐 풀고 잘 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부동산 방송을 워낙 안 했더니 구독자분들이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네, 맨날 주식, 맨날 환율 무슨 경제 방송만 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매일 짧게라도 매일 부동산 방송을 짧게 원포인트 레슨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10분 이내로. 네. 작년 폭락의 주역 서울 아파트 신축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요게 1985년부터 이렇게 상승 1파, 그러니까 노태우 1파 이렇게 할게요.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그 다음에 모든 파동이 끝나고 새로운 하락파인 윤석열 하락파동이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하락했지만 시간이 아직 더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거의 한 9년 정도 상승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10년 상승한 지역도 있고 8년 상승한 지역도 있고요. 그 지역 중에 최근에 마지막에는 신축이 많이 무너졌어요. 중반에는 신축이, 초기에는 강남권이 많이 올랐고 중반에는 신축들이 엄청 올랐고 마지막에는 신축이 무너졌어요. 그라시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거를 확대를 보면 요겁니다. 요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상승파와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상승파 기간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8년 1개월, 이거는 8년 9개월. 물론 저점을 98년 6월로 보느냐 10월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명목으로는 9월달이 바닥, 6월달이 바닥이고요. 실질로는 10월달이 바닥이라서 명목으로 따지면 8년 5개월, 8년 5개월, 여기는 8년 9개월. 그러니까 요번 상승이 몇 달 더 많았어요. 요 부분을 잘 보려는 건데 추세를 보시면 이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요런 추세를 따라서 올라왔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요런 추세를 따라 올라왔고요. 자, 요 부분을 이거는 이제 선 차트인데 선 차트를 연간으로 구분하기 좋게 제가 약간 각색을 했어요. 이렇게 같은 차트예요. 이거 같은 차트입니다. 이 차트와 이 차트는 같은 차트인데 선 차트보다도 박스를 잘 보세요. 연간으로 잘 보세요. 2013년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상승했죠. 그 다음에 10년째 하락하고 지금 11년째 하락 중이에요. 올해도 하락입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 2013년에 처음에는 이거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지수예요. 여기 리얼이라고 되어 있죠. 리얼이라고. 처음에는 약했어요. 3%대, 5%대, 7%대 하다가 10%대 하다가 갑자기 2017년부터 폭발을 했어요. 2017년부터 18%, 16% 다 두 자릿수예요. 16%. 그러다가 20년에 잠깐 10%로 줄었다가 2021년에 12%. 어쨌든 그래도 상승률은 줄었죠. 그러다가 2021년도 이게 10월까지는 한 13%, 14% 이상 됐었어요. 그러다가 11, 12월에 밀리니까 상승률이 조금 줄었죠. 그래도 12.8%예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마이너스 14.6%예요. 엄청 폭락했죠. 그리고 올해도 지금은 반등 분명이지만 1월 달에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3.2%예요. 지금 한 0.5% 정도 플러스일 거예요. 이번 달, 3월 달. 근데 연간으로는 미미하죠. 자, 이 부분에서 이거를 좀 분해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메이저 지수, 요거는 400개입니다. 400개 단지를 가지고 만든 건데 2012년에는 마이너스죠. 자, 2013년부터 플러스 했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아까 보셨죠? 2021년까지. 2021년에 10월 달에 상투치고 11, 12월에 살짝 밀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실질지수예요. 이거 실질지수 아닙니다. 이건 실질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본 실질지수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래요.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작년에 여기 14.6% 하락한 거로 나오죠. 그런데 올해는
올해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걸 보면 9% 하락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한 5%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9% 하락인데 5% 정도를 차감을 하면 한 13, 4% 나오겠죠. 마이너스 13, 4%. 그게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이건 물가 반영 안 한 거예요. 자, 오늘의 주안점은 뭐냐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요게 여기서 보시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10년대 이상을 저는 신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5년 내 신축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10년 단위로 끊어서 2010년대 이상은 신축이라고 보면 여기서 보시면 2013년도에 보시면요 70년대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신축이 좀 올랐고 그 다음에는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가 다 재건축이죠. 재건축. 자, 이거 재건축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제일 죽쓰는 데가 요 가운데 거 있죠. 가운데 거. 이게 뭐냐면요. 90년대, 2000년대. 이거는 뭐 재건축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축도 아니야. 어정쩡한 요 가운데 있는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아예 신축이거나 아예 재건축이거나 70년대 요 아파트는 대부분 강북에는 70년대 아파트가 없잖아요. 노도강에 70년대 아파트가 없어. 80년대 후반의 아파트만 있지.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80년대 한 중반 정도부터 많이 들어섰죠. 70년대 아파트는 전부 강남권에 있는 거예요. 압구정, 현대 이런 것들, 음마 이런 것들 다 70년대잖아요. 자, 그다음에 2015년도에 보시면 역시 가운데 거는 죽쓰고 신축이 막 이제 뜨기 시작하네. 그쵸? 신축과 재건축. 재건축은 항상 떴으니까. 근데 2016년도에 재건축이 붐이 일었어요. 70년대, 80년대가.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그래도 가운데 애들은 조금 소외됐죠. 자, 2017년도에 보면요.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18.7%나 올랐어요. 자, 이때 보면 70년대, 80년대가 제일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신축이 또 많이 올랐죠. 중간에 있는 90년대와 2000년대 아파트는 죽었어. 자, 그러다가 재건축이 조금 잦아들면서 신축은 여전히 상승이고 이제 소외됐던 가운데 애들 있죠. 90년대가 좀 뜨네. 90년대, 2000년대가 조금 떴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상승률이 좀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게 그러니까 재건축은 계속 그 자리야. 계속 18%, 17%를 유지를 해. 근데 하락 이게 상승률이 줄어들 때 중간에 있는 놈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90년대, 2000년대. 그러니까 기축이라고 할게요. 기축. 여기는 구축, 기축, 여기는 신축. 자, 근데 2020년부터 2020년에 신축이 조금 맛이 가고 90년대 아파트가 팍 떴네. 2000년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이게 70년대 아파트가 폭등을 해요. 그거 있죠. 압구정 이런 것들 한강변에 갖고 막 폭등했잖아 이때. 음마 같은 것도 그렇고. 자, 그러다가 연말부터 좀 줄어들 때 그러니까 70년대 아파트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요 정도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연말에 가면서 70년대 아파트는 그대로인데 나머지 아파트들이 쪼그라들면서 특히 신축이 확 쪼그라들었어. 자, 상승률이 신축이 제일 낮죠. 2021년에. 이때 10월달이 상투예요. 10월달이. 자, 그 다음에 작년에 1년 동안 하락했죠. 하락할 때 누가 제일 많이 빠졌어? 신축이 제일 많이 빠졌죠. 특히 여기서 여기 옐로우 있죠. 옐로우가 고덕 그라시움 요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억에서 15억 사이. 그러니까 2019년에 제가 세팅을 할 때 그 해 기준으로 15억 이상인 거는 강남 3구랑 용산구였어. 그게 핑크존이에요. 여기 핑크존. 핑크존은요, 2022년에도 올랐어요. 다른 데서 빠졌죠. 이렇게. 그린존 9억 이하, 노도강 같은 경우. 그린존은 마이너스가 크죠. 그 다음에 옐로우존 9억에서 15억 사이도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 강남 3구는 오히려 올랐어요. 용산구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마이너스지. 자, 이런 상태에서 작년에 제일 많이 빠진 데가 특히 어디가 제일 많이 빠졌냐면 요거 보세요. 요거.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빠졌죠. 옐로우가 제일 많아요. 아파트 숫자로는. 어디냐면요. 9억에서 15억 사이. 마포, 성동, 강동, 그 다음에 목동.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그러니까 강남 3구랑 용산구에 끼는 뭐 2, 30억짜리 그런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7, 8억짜리 이런 것도 아니고 한 10, 2, 3억. 그러니까 그 단지의 평균이 한 12, 3억. 그러니까 물론 비싼 데는 18억, 20억, 20억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속하는 아파트에 신축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혼자 플러스야. 그러니까 그라시움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라시움이 요 옐로우존의 대표적인 아파트거든요. 신축이면서 2010년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 반등을 하는 게 요것들이야.
그런데 작년 하락한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14.7% 하락한 다음에 1.7% 상승한 게 뭐 플러스라고 뭐 좋아할 건 아니잖아요. 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락 정도지.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지역 구분 안 하고 400개 단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제일 많이 빠졌던 신축이 올해는 제일 덜 빠지고 있다. 물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덜 빠진 게 아니라 빠졌다가 반등을 하는 거죠. 반등을. 근데 아직은 마이너스예요. 그린존 같은 경우는 별로 반등을 못하네. 그 노동항 같은 경우는 큰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올해도 하락을 할 때 요 현상이 그대로 좀 반복되지 않겠나 싶어요. 즉 지금은 낙폭 과대에 따른 신축이 반등을 세게 하고 있지만 연말에 가서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이 더 클 거라고 봐요. 9% 하락이 저는 한 7, 8% 이상 하락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2, 3월 달은 반등을 해. 조금 찔끔. 그래도 연간으로 마이너스야. 그중에 신축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지만 결국은 신축이 결국은 또 하락을 또 주도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연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특히 여기를 보세요. 여기 지금 방금 본 게 여기를 본 거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이번 9년 8년 상승장 그러니까 거의 9년이죠. 연간으로 따지면 9년 상승장의 주역이 막판에 중간에 초기에는 강남권의 재건축 위주였다가 17년도 이후에는 18년, 19년 이쪽에는 20년대까지는 신축이 엄청 폭등했다가 마지막에 신축이 쪼그라들다가 작년에 신축이 제일 많이 나타났다. 지금은 신축을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연간으로는 마이너스인데 결국은 이런 하락 추세 해가지고 올해도 작년만큼의 하락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 우리도 10분이 넘었네. 10분 안 넘기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방송을 간단하게 짧게 키포인트만 주제를 한 가지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작년 폭락의 주역 서울 아파트 신축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반등을 세게 하겠지만 결국은 다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엘리엇과 함께 이런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합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의 상승장이 마감하고 앞으로 8년 정도 깊은 조정이 있겠다. 난양 특집의 그 부동산 시장이 오지 않을까.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상대적으로 하락을 내리는 바뀌도록 하겠습니다.